민공은 사람을 시켜 당귀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알리라 하고 좋은 말로 바꿔 황제와 진류왕을 태우고 낙양으로 돌아왔대요. 이에 앞서 낙양 아이들이 동요를 불렀는데 이 앞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가 아니라 이 앞전에 낙양 아이들 사이에 이제 우리 소동요 같은 동요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때 황제는 황제가 아니고 왕은 왕은 아니네, 수많은 전차와 기병들이 불명산으로 달려가네 라고 했었대요. 나간중은 오늘에 이르러 그 예언이 과연 맞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저 부분은 거듭 얘기 드리지만 이런 것이 저 유학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교이고 방법이에요. 여기서 북망산이 유래가 이거 몇 가지가 있는데, 북망산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북망산이라는 게. 근데 그 북망산이라는 게 저 당시에 황제들이 묻히는 묘가 북망산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말하는 북망산은 낙양 근처에 있었던 실제 존재하는 북망산이에요. 어쨌든 북망산으로 군마가 달려간 거죠. 그런데 이 북망산으로 달려갔던 군마는 이후에 사라져요. 이 다음 얘기에서 사라져요. 거듭 얘기 드리지만 영제 황제는 죽기 딱 1년 전에, 10년 전도 아니에요. 딱 1년 전에 중앙홍의 군대인 하진이 보유했었던 군대 외에 영제가 직접 신설한 서원군을 만들어서 황제 친위 군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중앙군을 장악했던 하진과 서원군의 건석이 죽는 순간 이 모든 군대가 사라져버려요? 정말 사라져버렸을까요? 그러면 황간을 몰살시켰던 인원이 수염이 없는 자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는 게 2,000명이 넘어요. 기록된 것만. 그런데 그 기록처럼 2,000여 명이 넘게 죽어버렸는데 그걸 그 유학자들만 개인적으로 칼 들고 나와서 저 수염 없는 황간들을 죽여버렸을까? 이렇게 확살이 가능해요, 그게? 아니면 군대가 동원돼서 황간들을 죽여버렸을까요? 학살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거듭 얘기 드리지만 원소는 서원군 내에서 선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중앙군 내에서도 사례교위로 임명돼서 하진이 원소한테 힘을 잔뜩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한신이 죽어버릴 거예요. 궁궐이 막 불타고 황제가 납치당하는 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중앙의 황실 경호군은 도대체 뭘 했었을까요? 그잖아, 황제가 장량한테 끌려서 저기까진 가는데 황실 경호군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궁궐에서는 2,000명이 넘는 황관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황관들을 학살했던 군대는 다 어디가 있을까요? 분명히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서원군의 수장이었던 건석은 동료 황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전투 중에 죽었던 게 아니에요. 개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진 역시 전투가 아닌 십상시에 의해서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전투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군대가 사라질 만한 요인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북망산으로 들어갔던 황제는 처참한 상태에서 폼도 나지 않는 상태고 이 이후에 군대가 사라져버려요. 이 다음 장면이 동탄과 대면하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이러니까 저 당대 유학자의 아이돌이었던 원소와 그 원소를 세웠던 자로 보이는 소장파 유학자들의 무능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당시의 지식인들. 정말 역사를 기술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무시해버려요. 없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국가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퉁쳐버려요. 외척하진가 황간물이 건석 따위가 죽었다고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런 지배층의 공백 상태가? 아니면 이 뒤에 나오는 동탁의 등장과 동탁의 폭정을 막지 못하는 그 지배층과 유학자들을 변호해주기 위한 장치였을까요?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역사의 기록자들은 단지 당시의 지배자들, 유학의 도리에 가까운 자들, 그 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유학자들을 변해해주는 선택을 했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기술했었다라고 저는 평가해요. 이건 제 생각일지도 몰라요. 제 생각일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이런 식의 해석을 내놓는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 근데 작가로서 저는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냥 역사의 기록자들은 거짓을 기록했다. 그걸 충실하게 나간중은 이용해 먹었다. 이 모든 일들을 하진이랑 황간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저 유학자들이잖아. 근데 원소와 당시의 유학자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의 개념인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의 개념인지 이걸 평가해서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없는 얘기들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 동탁이 만들어갔던 과정과 우리한테 있었던 두 번의 쿠데타 과정이 오버랩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일 같이 보이지 않는 거야. 역사의 평가를 하는 자들이잖아. 기록자라는 자들은. 진짜 동탁은 원사이드하게 정권을 잡아가요. 근데 그 원사이드하게 정권을 잡을 수 없었어요. 딱 구조가. 그런데 너무도 스무스하게 권력을 잡아버린단 말이지. 이게 중앙에서 보조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동탁은. 그러니까 당시 변경에 있는 군사를 끌고 들어온 거야. 나중에 이제 이 규모랑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역사인데, 근데 역사의 기록자들은 두태호와 어떤 대장군 두무가 있었던 저 외척과 청유학자들의 한이 담겨있는 저걸 성과학으로 기술한 것처럼 동탁이 너무도 원사이드하게 정권을 잡아간 데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끝내버린다는 거죠.
일단 이제 나간중의 기술로 돌아가서 황제의 행차가 채 몇 리도 가지 않았을 때 갑자기 해를 가리킨 만큼 수많은 깃발들이 나타나서 흙먼지와 하늘을 가리면서 한 무리의 인마가 달려왔대요. 그래서 황제를 이제 데리고 이제 낙양으로 들어가는 백관들이 놀라고 황제도 크게 놀랐대요. 이에 원소가 말을 박차고 나가서 웬 사람들이냐 하고 얘기하니까 수르르 깃발 안에 그늘 속에서 한 장수가 달려나와서 크게 물었대요. 전자는 어디에 계시오? 황제는 벌벌 떨며 말을 못하고 진루왕이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가 꾸짖기를 찾아온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하니까 동탁이 서량자사 동탁이요라고 했대요. 얘기 드렸죠. 전에 황제가 전년에 만들었던 서원군이 있었고 그죠? 또 하진이 거느리고 있었던 중앙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마가 북망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나간중의 표현까지 썼잖아. 근데 이 군대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 완전히 없어 이제. 그러니까 동탁의 군마만 있는 거야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렸어 그냥. 이 황제를 호위하는 군마가 다. 그리고 동탁만 딸렁하고의 군마를 거느리고 나타난 거야. 그리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동탁은 현재 병주목에 임명을 받은 상태로 지가 안 받고 있었어요. 자신의 군대를 내어놓기가 싫으니까. 그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임 황제가 죽는 바람에 군대를 부여할 수 있는 주목이지만 자기 군이 지금 군은 아니었을 그 상태였는데 자기 군대는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뻘쭘하고 있을 때 원소가 하진의 명을 빌려서 출정을 해버린 상태인 거지. 나간중이 계속 서량이 양주예요 양주. 서량자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병주목의 인수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지. 자기 군대 내놓기가 싫어서. 근데 이후에 정원과 여포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서량 양주의 자사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동탁이 여포가 더 나쁜 자가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이제 여포 다음 방송쯤 돼요. 오늘은 이제 그 딱 앞전까지거든요.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했던 자들은 저는 염치가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학자가 아닌 거지 저들은. 부러움이 없어 도대체. 진류왕이 너는 어가를 보호하러 왔느냐 아니면 어가를 덮치러 왔느냐라고 동탁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동탁이 저는 특별히 어가를 보호하러 왔습니다 했대요. 진류왕이 말하기를 기왕 어가를 보호하러 왔다면 천자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을 어찌하여 말해서 내리지 않느냐라고 호통을 쳤대요. 그러니까 동탁이 놀라서 황급히 말이 내려서 길가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해요. 진류왕은 좋은 말로 동탁을 위로하고 이제까지의 일들을 막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동탁이 이를 보고 속으로 기특하게 여기면서 이미 소재를 패하고 진류왕을 세울 뜻을 품었다고 해요. 이날 궁으로 돌아와 하태호를 뽑자 모든 이들이 통곡했대요. 그리고 군중을 점검해보니 전국흑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기교가 들어간 거 이제 딱 이제 엎어치기 기교가 이제 나간중과 유학자들의 기교가 하태호와 하진의 항자변이 지금 황제 소재가 되어 있어요. 영제가 마음을 들어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지만 변은 황제가 되어 있어요. 적장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황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지. 그런데 동생 황자 협에게 황위를 넘기게 되죠. 이걸 롱딱이 하죠. 딱 있어요. 그 역사가. 그리고 굳건한 악역으로 유학자들은 이제 동탁을 자꾸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동탁을 동탁 같은 자를 변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유학자들의 시각에 맞게 기교를 써서 이걸 넘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다음 황제가 되는 협은 똑똑하다라는 기술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후에 황제가 어떻게 되었든 저 황제 협이 도망을 쳐서 조조가 독립하는 정말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호를 담아두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 사이사이에. 동탁은 나쁘다. 소재는 5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황제로 있다가 동탁이 폐위시키고 반동탁 연맹이 결성되어 진군에 오자 동탁이 독살해서 죽여버려요. 아무튼 이런 기록인 거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동탁은 군사들을 성 밖에 주둔시켜놓고 날마다 철갑 기병을 대동하고 성 안으로 들어와 제멋대로 거리를 누비고 다니니 백성들이 무서워서 불안해했다고 해요. 요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요게 이제 나간중의 이제 엎어치기 기술인 거고. 그리고 역사의 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동탁이 대단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지금 중앙군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황제가 전년도에 만들었던 그 당시에는 위용이 대단했을 거예요. 황제가 직접 만들고 스스로 대장군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있었던 군이겠어 서원군이. 그런데 그 기록이 사라져 있잖아. 지금 모든 군대는 지금 동탁으로 통일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동탁이 낙양에 도착했을 때 그 군이 채 3,000명이 안 됐대요. 이 얼마 되지도 않았던 군으로 수도를 장악해요. 낙양을. 나간중은 철갑 기병을 막 대당해가면서 지금 난장을 피우고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설치고 다닌다고 기술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록에는 동탁은 군사가 적다고 생각해서 기지를 발휘해요. 매일 밤에 군사들을 숨어서 낙양밭 쪽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군악대를 대동하고 꽹가리 부르면서 시끌벅적하게 위용있게 그 군사가 들어오게 해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밤마다 내보내고 아침에 떠들썩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매일 군이 도착하는 것처럼 착각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낙양에 있었던 중앙군의 원소가,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포신 얘기가 나오거든. 포신도 있었고, 그리고 낙양 근처에서 흑산 쪽으로 변장해서 민거와 관에 불을 질렀던 정원
정원에 군도 있어요. 낙양에는 군대가 없었던 게 아니야. 얼마인지 기록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면 낙양에 얼마의 군대가 있었다는 건 군사 기밀이었거든.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군대가 적지 않았어요. 당장에 하진에 중앙군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황제가 전년도로에 만들었던 서원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 드렸던 대로 흑산적으로 변장해서 민가와 관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동탁이 낙양으로 달려오게 만들었었던 정원의 군대도 있었고, 포시는 하진의 명령을 받으면서 군대를 모아갖고 오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탁을 견제하려면 견제할 수 있는 병사가 정말 무수히 많았었다는 거야, 낙양 안에는. 근데 없어요. 자, 제가 지금 계속 이 원소가 어느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을 거다라의 개념을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대비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한번 봐요. 나간중이나 저 역사를 기록했던 유학자들은 당시에 동탁이 막을 수 없었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십상시에 난 이후에 군대가 사라진 듯하게 착각치를 주고 있어요. 2,000명이 넘게 궁궐에서 확사를 일으켰던 그 군대가 없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반대로 저는 계속 그 군대의 흐름이 사라질 요인이 없었다는 걸 부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후에 동탁은 악행을 해요, 낙양에서. 그러면 그 악행을 하는 원인을 누가 만들었느냐의 문제인 거죠. 나강중이나 역사의 기록자들은 당시의 지배층이었던 유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돌이 되고 있었던 원소가 군권은 잡고 있지만 이 군대에 대한 이런 식의 기록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저 동탁은 저런 악행을 일으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원소는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단지 황간 일소라고 하는 명분만으로 이런 사탱을 만들어서 이런 지경까지 이 나라를, 한 나라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빌어먹을 작자들의 책임이지. 이건 변경의 군사를 끌어들인 것도 원소는 개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소는 유학자들의 아이돌이 되어서 그 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원소였던 거예요. 그들이 일으켰던 건 지금 이러한 나라를 만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이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 원소는. 그리고 그 책임에서 약했다라는 걸로 빠져나갔는데 약하지 않았었어. 그러면 황간이랑 하진이 정말 나쁘고 멍청했을까요? 아니면 저 원소라는 자와 저 컴프레스 덩어리를 세웠던, 그를 지지했던 당대의 유학자들이 멍청하고 못됐던 자들일까요? 저는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